현재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갈수록 높아져 간다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아프간 사태에서 한국이 보여준 활약은 많은 나라에게 본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실제 그때 아프간을 탈출 못했으면 현재 한국은 얼마나 위험했을지 현지 상황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현지 시간으로 5일 탈레반이 미국인 6명이 탑승한 비행기를 공항에서 억류하는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그래도 탈레반이 미국만큼은 건드리지 않을 것이라 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조차 크게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은 아예 아프간 탈출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상황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구설수에 오르는데, 아프간에서 IS 등의 만행으로 인해 전사자들이 운구되는 중에 자신의 시계를 들여다보는 행동이 카메라에 잡힌 것으로 미국 내에서 도마 위에 오르며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죠. 미국에서 특히나 해외에서 운구된 군인들을 대할 때는 비가 와도 우산을 쓰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순간입니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손목시계를 바라보자 미국인들은 설마 지루해서 시계 본 것 아니겠지, 오마이갓 이라며 탄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 시간에 철군했다면 이런 상황이 왔겠냐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는데요. 미국 일부 누리꾼들은 한국 빼고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아프간에서 제 시간에 못 빠져나왔다, 상황을 이렇게 만든 바이든이 책임져야 한다 라면서 한국의 훌륭한 아프간 미라클 작전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간접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미션을 수행해낸 한국을 눈여겨본 미국은 최근 매우 파격적인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백미는 미국에서 한국을 전격 파이브 아이즈 동맹의 제1대상국가로 포함시켰다는 것입니다. 첩보 동맹체인 파이브 아이즈의 미국 하원이 한국을 가장 먼저 고려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일본에서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지만 이미 미국 하원에서 관련 개정안은 통과된 뒤였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파이브 아이즈 가입에 엄청난 공을 들여왔으며 아베 총리 때는 기정사실로 알았으므로 이러한 미국의 한국 언급은 어느 때보다 낭패감으로 다가오며 외교 실패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에 차기 총리 후보 1위로 거론되고 있는 고노다로가 만약에 총리로 임명이 된다면 본인의 가장 메인 업무였던 것이 외교 쪽이었던 만큼 한국 파이브 아이즈 가입 저지에 총력을 가할 것입니다. 또한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재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방역 분야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 유력 신문들조차 한국의 백신 실패를 언급하며 한국이 너무 여유를 부려서 백신 확보가 되지 않고 있어 결국에는 K방역이 실패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시간이 지나고 보니 한국이 옳았고 K방역의 위력이 재확인되고 있다고 보도가 나옵니다. 최근 복수의 외신들은 전세계가 위드 코로나를 외치고 있지만 실상은 나아진 게 없고 오히려 악화된다며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독 대한민국이 그 중에서 매우 눈에 띄는 행보를 보이며 선전하고 있는 이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복수의 외신은 OECD에서 가장 백신 접종률이 뒤떨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지만 결국 거리두기를 비롯해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철저하게 착용하고 방역수칙을 지킨 한국의 승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 이스라엘은 한때 확진자 0에 가까워지면서 백신 접종률이 중요한 것을 역설하며 한국을 역전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인의 80% 이상이 백신 접종을 마치더니 가장 먼저 위드 코로나를 실시했는데요. 그러나 델타 변이의 위력을 강구한 채 마스크를 빨리 벗어 결국 방역이 무너지게 된 것이죠. 현재 이스라엘은 확진자가 10,000명에 다다르고 있으며 다시 마스크 쓰기 등 위드 코로나 정책을 중지했습니다.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였는데 미국에서는 예전과 같이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한국보다 백신 접종률이 빠르다고 자랑했으나 현재 입원이 불가능할 정도로 의료 붕괴가 일어났습니다. 도쿄올림픽을 비롯 감당이 안 되는 코로나 상황 덕분에 스가 총리는 전격 사퇴를 선언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의 일 확진자 2,000명대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미스테리함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 교포들은 어느 때보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매우 좋다는 말을 전합니다. 외모만 봐서는 중국인으로 착각을 하다가도 코리안이라고 말을 하는 순간에는 호의적으로 변하는데, 이는 미국에 비해서 한국이 코로나 방역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이미지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럽에서도 마찬가지이며 방역으로 인해 선진국 이미지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유럽 국가 중 가장 한국에 대해 최근 호의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국가 중 하나는 독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도 최근 확진자가 미국과 같이 폭발하는 국면에 있고 늘 한국을 방역 모범국으로 지칭하는 국가입니다. G7 무대에서도 메르켈 총리는 특히 한국을 콕 집으며 사전에 예정이 없던 즉석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 정상 메르켈 총리는 이제 임기가 9월 말로 16년을 이어온 총리직을 퇴임하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는데요. 그런데 그가 퇴임 전에 마지막으로 총리직을 정리하면서 한 행동이 일본 장관까지 나서 반발을 할 정도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서는 이에 대한 감사를 표하면서 일본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우선 가장 먼저 독일 정부가 내린 조치는 독일 베를린의 소녀상을 1년 더 그 자리에 있도록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원래는 이번 9월 말까지만 전시가 되고 소녀상은 자연스럽게 철거되기를 일본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응당 메르켈 총리의 임기가 9월 말이기 때문에 소녀상도 9월 말이면 철거가 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메르켈은 아베 면전에서도 일본의 역사 인식을 꾸짖는 등 항상 일본이 거슬리는 행동을 지적한 총리였습니다. 안 그래도 국제 무대에서 한국 등 일부 국가들이 일본과 독일을 비교하면서 독일은 사죄를 하는데 일본은 전혀 과거에 대한 사죄를 하지 않는다고 할 때마다 일본은 빨리 메르켈 총리가 교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와 베를린시 구의회 등은 한국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소녀상 전시 연장을 결정했습니다. 독일 의회는 이 사실을 한국에 곧바로 알렸으며 반면 일본은 이 때문에 장관까지 등장했는데요. 스가네각의 대변인 관방장관인 가토 가스노부는 이에 대해 여지까지 일본 정부가 베를린시에 각종 설명을 해왔지만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설명한 것에 독일이 대응을 하지 않았다라면서 강한 반발을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일본의 돌려막기식 외교가 언제까지 힘을 발휘할지는 의문이라고 전합니다. 이미 독일은 물론이고 전세계 선진국들이 일본의 역사인식과 모순되는 태도 때문에 일본을 손절하고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대신 한국을 최우선 파트너로 설정하는 모습이 속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독일 대사관은 최근 일본 원폭 기념일에 일본을 추모하는 글을 올리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제국주의 만행 때문에 원폭을 맞았다는 글을 올리며 일본인들을 분노하게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원폭 기념일을 신성하게 여기며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날인데 독일에서는 너희들 잘못으로 원폭을 맞은 것으로 반성을 해야 하는 게 아니냐며 일침을 날렸기 때문이죠.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들이 소녀상 전시를 연장한 것이 오히려 일본 때문에 가능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독일에서 어린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소녀상을 통한 교육 효과가 매우 뛰어나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인데요. 하필 일본이 독일에서 가장 신경 쓰고 있다는 과거 역사 교육의 중요성을 소녀상으로 일깨워버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독일 교육계에서는 역사 교육에 대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해 왔는데 이번 소녀상 건을 보니까 그것도 아니란 것입니다. 많은 청소년들은 한국의 위안부 사건에 대해 처음 알았다며 그런 일은 다시는 역사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며 일본은 위안부 피해자는 물론이고 한국인들 모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기까지 했습니다. 독일 청소년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이제 전세계 케이스를 보고 공부하는 것이 필요함을 느낀 것입니다. 2차 대전 때 독일과 비슷한 일을 자행했던 일본의 케이스까지 더욱 확대된 것입니다. 따라서 독일 정부는 위안부를 지금 철거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것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특히 독일에 일본이 최근 2년간 한국 소녀상 문제로 괴롭힌 것은 일본에 대한 편견을 굳혀놨습니다. 일본 의원들은 독일에 전화를 해서 만약에 홀로코스트를 도쿄에 전시하면 기분이 어떻겠냐며 독일 베를린 의회의 입장을 바꿔놓으라고 항의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일본이 독일을 몰라도 단단히 모른 것이 독일에서는 일본의 홀로코스트 도쿄 발언 때문에 오히려 일본의 버릇을 고쳐놓겠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독일 의원들은 홀로코스트를 도쿄에 전시하면 독일이 감사할 일이라고 말하면서 일본에 맞받아쳤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협력해서 청소년 위안부 교육을 대대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독일 메르켈 정부는 마지막까지 한국과 유종의 미를 거두며 16년 임기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새 총리가 선출되어도 독일은 자신들의 역사 인식과 일본 비판을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트리블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